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딴지총수 김어준입니다. 각하에게 오직 세계 1위를 바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로지 각하만 바라보는 세계 유일의 각하 헌정방송 나는 꼼수다. 제12회 시작합니다.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탄핵 최전방 공유수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 각하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두 권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각하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각하에게는 괴기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100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나비 부인. 그 누나도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춘 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대요. 그런가?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풍채도 약간 조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정가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랬죠. 시사인 기자 주진우의 출입처 성역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구독문의는 서울 3700-3200. 아이고, 재밌다, CF. 내 CF는 너무 엄숙해. 자, 그럼 이제 소개 한번 하죠. 예. 구라 1, 정봉주 전 의원. 예. 네, 구라 2, 주진우 현 기자. 네, 그리고 제작의 김용민 전 교수. 네. 그리고 제공의 딴지일보입니다.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잠깐. 예.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다음 팬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하루에 300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미래 권력들. 지금 정치인 팬카페 중에 회원 숫자 3위, 1일 방문 숫자 4,000명으로 독보적인 1위. 그 대권 주자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 국회의원부터 되고 국회의원 다니면서. 네. 자, 그러면 구라이. 저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JINU 20 진우 22 왜요? 웃지 말고 제 트윗 있습니다. 20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철이 좀 없어서 아직도 17살이어서 20살 정도만 지적 능력을 갖추자 이렇게 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봉주도
북카페가 있는데 왜 주진우는 없냐? 제가 그 말에 공감은 하는데 저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이번에 지난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두 분은 트위터가 있구나. 주진우 기자 저는 트위터도 안 해요. 네. 저는 월간 트위터리언입니다. 월간으로. 나만 하는구나, 씨발. 화요일 날 우리 노원과 동북부 지역 모임 했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데 동부간선로 폐쇄됐는데 한 30명이 왔어요. 지역 모임인데. 자기 자랑을 또. 그러다가 이제 쭉 모임하다가 주진우 기자는 왜 팬카페 가입 안 하냐. 김용민 교수는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정봉주의 팬카페 왜 주진우 가입 안 하냐. 김용민 교수는 가입했고 열심히 글을 쓰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서 정신이 띵 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건방을 떠는데. 아이고 가만있어 봐. 근데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무지하게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이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그 갑자기 왜요?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아니 제가 6월 말에 돈이 떨어져갖고 4,000원 갖고 지금 한 달을 생활을 했어요. 4,000원. 예, 근데 벌써 또 에어컨이 하나 듣고 지금 헛소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23일 날 결제일이니까 카드도 결제 못하고 이제 카드도 그 중지가 됐잖아요. 어제 집에 딱 들어왔던 우리 초딩 5학년 딸내미가 아빠 내일 엄마 생일이야. 아 근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돈 주머니 뒤져보니까 2,000원 남았어. 그 우리 집사람 자고 있는데 집사람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꺼내다가 집 앞에 있는 뚜레주로 가갖고 케이크 싸갖고 아침에 그 케이크 틀어주는데 이게 생계형 국회의원이 돼갖고 백수로 오래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집에 생활비 좀 갖다 주고 그래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그걸 카페에 글을 써놨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 남기면서 전화해달래요. 케이크 준다고? 아니 용돈 싸준다고. 그거 하면 바로 걸려. 절대 안 받아.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사랑과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제작자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로고송이 없다. 그래서 로고송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트윗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면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반영을 하겠다 싶었는데 간밤에 2개를 보내오셨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두 분이 하나씩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특징이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럼 첫 번째 로고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꼼할 뿐이다 이거 히트다 이거.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이거 진짜 서정적인데 뒤에는 주옥 같네요. 제가 좀 부탁드린 게 뭐냐면은 나는 꼼수다 하고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 이분이 성대모사도 대단한데 보니까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성대모사 한 거죠 저기. 예. 각하가 정말 그러셨겠어요? 예. 아니 그러실 수도 있잖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 또 한 편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각하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이거 대단한데요, 둘 다. 대단한 실력자들이. 대단한 실력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한 일주일 지나면 모든 장르가 다 들어올 것 같아요. 클래식도 막 들어오고. 클래식도 부탁해요. 두 번째 테크노 버전은 한 20대가 만든 것 같아요. 완전 나이트 버전이에요. 네? 잘 아시네요. 네, 강남 나이트에 바로 뜨겠는데 나는 꼼수다. 꼼수다. 첫 번째 것도 대박이야. 대박이에요. 꼼꼼할 뿐이야. 아이고.
EBS 뒤쪽에 있는 산사태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BS는 라디오 정규 방송을 음악 방송으로 대체하고 강남 지역의 폭우는 100년 만의 물폭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아침 3시간 동안 무려 20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표적 부촌이자 계획도시인 강남이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속수무책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전 처음이에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60이 다 되도록 제 평생. 2005년 641억 원이었던 서울시 수해 방지 예산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66억 원이 됐다. 10분의 1이 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의 일환이었던 한강공원 조성 사업에 2006년 618억 원 투여하던 것을 2010년 115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물난리를 겪었던 서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가 또다시 침수됐습니다. 중앙청사 일이 있어서 왔다가 물이 차올라가지고 지금 걸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의자 위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의 분석. 100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다. 한겨레 신문 보도. 작년 광화문 물난리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상 밖의 비였고 그리고 우리 하수 용량에 비해서 많은 양의 강우량이 단기간에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허광태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회 의장. 이에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인 서울시에게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상청 탓, 하늘 탓만 할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기 오실 때 뭐 물은 안 찼어요? 우리 지역은 이제 좀 살짝 빈한 동네에서 동부간선도가 수시로 막혀요. 다 잠기고. 원래? 예, 원래 잠깁니다. 동부간선도가.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립되거나 거의 뭐 주차장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이죠. 참고로 저희 지역은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제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정치인들 특히 지자체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있는데 장마철입니다, 사실. 홍수가 나거나 뭐 자연재해로 재난 지역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 많은 시도 군수들한테 찬사를 받습니다. 어느 동네 지난번에 2006년이었나요? 강원도에서 홍수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군수들한테 그렇죠. 네. 비가 많이 오면 그 옆에 군수들이 아이고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전화 옵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중앙에서 돈을 많이 쏘아주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이 모여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수나 시장 주변에 있는 지방 투호들이 다 건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아싸! 이거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냥 막 챙겨주기도 그래서 홍수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공사도 대충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상하수도 공사 조금 꼼꼼하게 했으면 괜찮았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었죠. 그렇죠. 오 시장이 이제 예산을 10분의 1로 줄였대잖아요. 네. 임기 동안 수해방지 예산이 40억인가 거기서 작년에 66억까지 줄였대요. 네.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청계천 공사하면서 이제 분산식 하수 처리를 집중식으로 바꿨대나요? 뭐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 조성하면서 나무 다 뽑고 물 빠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하와 이 각하 미니미 오 시장의 합작품인데 제가 예산의 10분의 1로 준 거에 대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왜 예산을 10분의 1로 줄였는가. 오세훈 시장이 수해 방지 예산을 10분의 1로 줄여서 광화문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것은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해군이었음을
충무 정신에서 나온 거라는 거야, 씨발! 충무 정신. 오충무. 오충무 우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서울시장 나와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뭐 해야 되는데 아예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 역시 이 무슨 일 터지기 직전에 우리 각하가 외국으로 살짝 떠나시잖아요. 이 납작 기술을 배웠어요. 대신 각하는 나왔어. 그렇죠. 어제. 각하는 돌아다니잖아. 민방위복 딱 입고. 그래가지고 비 많이 오니까 퇴근 일찍 하라고. 한마디 하셨어. 보셨나 모르겠네. 퇴근 일찍 하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벌떡 일어나서 퇴근할 뻔했어. 너무 자상해, 씨발. 폭우가 쏟아지니까 일찍 퇴근하라고. 이 사고의 어떤 미니멀리즘. 네. 굉장히 자유롭고 디테일하죠. 그렇죠. 네. 퇴근해라.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네. 과장님이나 할 일이잖아. 이런 건 퇴근 일찍 해라. 네. 그런 걸 챙기시는 분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한답니다. 계속. 제가 보기엔 작전을 약간 수정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중간에 관두기 힘든 상황으로 자꾸 가잖아요. 예. 그래서 작전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이겨야 되겠다. 왜냐면 못 가만둘 수도 있으니까 방향을 좀 바꿨어요. 이 꼼수한테 들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서울시의 이 정무 쪽 비서 숫자가 많잖아요. 이 꼼수를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듣고 근데 이 전략이 노출됐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안에서 구중궁궐에서 전략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략을 수정한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전략이 나올 때는 그 양측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둬서 대권 도전하자는 주장이 있고 이번에 그 완주를 하고 그다음에 가자는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이 주민투표를 강행할 때는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 도전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더 득세를 하다가 그 내부가 늘 양쪽으로 나뉩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이 득세를 하다가 꼼수에 걸리고 상황이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서 또 다른 주장을 했던 세력이 고개를 들면서 다시. 일부 궤도 수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궤도 수정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궤도 수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궤도 수정이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처럼 심장이 약하고 좀 여리고 그 스트레스 내성이 약하고 배짱이 없고 전문용어로 쫌생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늘 양수겸장을 치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만둔다면서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수로 얼른 전환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작전 수정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최악이 지고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두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노출에 의하여 폭로에 의해서 기자들 다 알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기면 한나라당에서 입지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작전 수정을 했어요.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은 뭐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 그렇죠. 다고 지금 이미 언론의 주목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로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고 나서 계속 하려면 그건 엄청난 피해. 고통이죠. 아니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너무 이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각하께서도 그랬지만 후보직을 걸겠다, 대통령직을 걸겠다, 시장직을 걸겠다 그냥 거는 겁니다. 말로만 거는 거고요. 그냥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나중에 보면. 근데 어쨌든 이번엔 관둘라고 그랬어요. 관둘라고 그랬는데. 관두고 싶었죠. 네, 관두고 싶었는데 못 관두고 됐어. 꼼수다 때문에. 자, 근데 그 허접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빨리 끝내고요. 네. 농협. 지난번에 했던 농협 나가고 나서 제보가 하나 또 들었어요. 이건 진짜 제보. 계속 들어왔죠. 네.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쪽에 간 메일이 저한테 똑같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화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통화했다고 제 메일에 썼더라고요. 자신의 정보망이 튼튼하다는 걸. 거래 내역 삭제됐다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거래 전문가, 외부 보안 전문가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런 거 사실 잘 아는 굉장히 금융기관의 보안에 대해서 거래 내역은 삭제될 수 없다. 다만 조작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전문가로부터 끝났는데 역시 거래 내역은 삭제되지 않았대요. 보도 내역은 좀 다른 거죠. 네. 문제는 그러면 남아있는 거래 내역이 조작되었냐 안 됐느냐 이건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미 조작됐다면 그게 원본인데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미스테리고 확실한 건 이겁니다.
북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이제 그쪽 깊숙이 있는 분이니까 농협에 분명히 아니라 그러죠. 그는. 그 농협 IT 쪽에서도 아무도 북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리고 그들도 왜 북한이라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료를 다 검찰에서 가져간 이후에 갑자기 북한이라고. 그런데 농협에서 갑자기 우리 아니라고 북한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검찰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모른다고 하죠, 당연히. 모른다고 하는데 북한일 수는 절대로 없고. 여기서 이제 그 남는 건 이거 하나죠.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도 다 전문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쪽 전문 담당이 있고. 왜 갑자기 지시를 받고 북한으로 덮었나. 그 덮으러 간 사람 누구고 왜 덮었나. 덮을 대상이 뭔가. 졸라 궁금해.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거는. 저는 전산직 농협 전산팀의 핵심 멤버의 여자친구를 취재했는데요. 꼭 여자친구라 누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북한 관련선에 대해서는 다 개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 개소리라고 하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역사와 전통을 따져보면 북이 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북이 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 어렵죠. 딴지를 걸면 저 사람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근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농협이 정말 해킹을 당했어요. 뭔가.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쁜 놈이든 누구든 해킹을 당했는데 검찰이 일개 해커를 덮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 농협 해킹 사건 처리 잘한 사람이 한상대 선생입니다. 이 홍수의 가장 수혜자. 청문회가 지금 묻히고 있어요. 그렇죠. 각하도 어찌 보면 이번에 그 마지막 인사를 가장 중요한 지금 단추인데. 그렇죠. 권재진 중요하죠. 권재진 한상대 이 패키지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하는 하늘이 낸 분이에요. 무슨 위기가 올 때마다 옛날에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측에서 막 비비케해갖고 공격해서 조금씩 고개를 들려고 그럴 때 그때 무슨 아프간 선교 선교단이 납치당하고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큰 사고가 터졌죠.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도와주고 있고 아직은 각하께서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폭탄을 여러 개 떨어뜨려서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상쇄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작전이 들어간 건데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터져주는 거는 하늘이 도우는 거죠. 하늘도 돋고 상하수도를 막아버리면 그거는 그렇지는 않았겠죠. 절대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고. 딴지 해킹도 잠깐 짚고 가죠. 물어보는 일 많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바이러스인 줄 알았어요. 뭐 바이러스 많으니까 리부팅이 안 되길래 해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바이러스인 줄 알고 리부팅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해킹됐구나. 하드를 떼서 복구업체에 보냈는데 DB 데이터, 기사 DB 데이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복구하는 대로 다른 업체로 또 보다 꼼꼼하게 복구하는데 다시 보냈어요. 포맷을 여러 번 하고 해도 다 살릴 수 있다고 당연히. 근데 못한대. 그 복구업체가. 왜 못하냐니까 이건 지우거나 포맷을 한 게 아니다. 포맷을 한 게 아니고 과거 특정 시점 2009년 1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과거 특정 시점에 이미지를 떴다가 이미지라는 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드를 고스란히 이미지로 떴다가 그걸 다시 고스란히 입힌 거래요. 그러니까 2009년 12월 24일자로 하드 전체 그러니까 물리적인 레이어 다까지 전부 다 되돌렸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DB는 없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그날 이전의 DB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이전의 DB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대로 떠서 그대로 입힌 다음에 DB만 날렸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상당한 실력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네트워크로 해킹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냐? 아니야. 이건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한 거다. 굉장히 골 때리죠. 저희도 처음에는 그럼 사무실을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얘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바이러스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 해킹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관리 실수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혹시 관리하다가 실수한, 하드를 건드렸다거나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버 관리 업체가 실수를 했다든가.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버 관리 업체도 몇 년 전 하드 전체를 이미지로 떠났다가, 그걸 다시 입히는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DB가 재생산되는데,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죠. 다 날아가니까 과거께. 새로 만들어진 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포맷하고 재설치하거나 DB는 따로 두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DB도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DB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그럼 마지막 작업 시간은 뭐냐. 왜냐면 2009년 12월 24일로 모든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된 시간 알려달라. 그랬더니 시스템 IO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왜냐면 그건 시스템 날짜는 조작할 수가 없대요. 거기 기록된 게 하드에. 그런데 그 날짜를 알려주는데 그 날짜가 하드를 서버에서 떼서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이미.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마침 그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하드가 나와 함께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시간에 작업된 걸로 나온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서버에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드를 떼가지고 나와 함께 있었다니까요. 하드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면은 서버에 노트북으로 연결해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고 그 노트북 시스템 시간을 며칠 뒤로 해놨나 보지 뭐. 그 사람은 그냥 기술자 얘기만 하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서버를 뛰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백업은 어떻게 됩니까? 백업 파일. 백업 파일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원본을 복구하려고 한 거였는데 체크업. 네.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레이드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묶여 있어요. 이쪽하고 고스란히 똑같이 카피가 되는 거예요. 백업이 계속 되는 건데 자동으로. 그게 이제 중지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빨간불 들어오고 그러는데 멀쩡해요. 근데 원본이 중지되는 순간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업으로 물려 있는 게.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건데 보니까 그렇다면 백업 데이터도 완전히 날렸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섬찟했죠. 이거 진짜 딴지를 다 날려버린 건가? 그래서 떼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업체 말고 정말 업계 최고의 전문가에 맡겼어요. 왜 검찰들이 포맷했는데 다 살렸냐 이럴 때 맡기는 수준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정말 최고의 전문가한테 백업 하드를 날렸어요. 그 양반이 그 백업 하드를 열어보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다른 하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없어! 아무것도! 포맷을 하거나 지우거나 작거나 고정했거나 그게 아니고 깨끗해! 새 거야! 완전히 데이터가 빡빡빡 지워서 보통 포맷을 하든 지우든 어떻게 하면 찌꺼기가 남대요. 네. 대부분 네네. 간단한 포맷들은 몇 번까지 살릴 수 있고 레이어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전문가 얘기는 다른 하드인 것 같다는 거죠. 아예. 우리 시스템만 달랑 설치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하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본과 백업의 작업 방식도 달라요. 원본은 이미지를 2009년 12월 24일자로 덮어 씌운 거고 그 다음에 백업 하드는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시스템 설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원격으로 못한다. 첫째. 그렇다면 이제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추정 결론은 확인할 수는 없는데 IDC에 누가 들어갔다. 그래서 출입 기록을 봤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추론은 아무런 기록 없이 IDC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사이트를 2009년 말경에 완전히 떠서 관리하던 누군가의 짓이다. 물론 각하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IDC의 흔적도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선녀라고 봅니다. 선녀. 네. 선녀 내지는 요령. 네. 그래서 하드가 완전히 날라갔어요. 완전히 백업까지. 날라가서 결국,
마침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 받아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1년 전까지는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1년치 데이터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기술자들이 또 구글 크롤링 검색해가지고 크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구글에서 페이지 긁어가지고 다 저장해 주는데 그 페이지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텍스트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글 쪽하고 다음 쪽하고 다음도 구글 엔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받아서 그거를 수작업으로 졸라게 분리해가지고 쳐넣는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런 일이 발생했다. 대단한 일이네요. 엄청난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거를 오프라인에 백업을 무슨 테이프로 받아놓거나 아니면 CD로 구워서 써야 되는데 그건 잘못했어 우리가. 근데 사실은 온라인에다가 물려놓고 백업하도 여러 개 달아놓고 하면 이거 나가면 이거 나가고 이거 그러면 다 사실 보완이 되거든요. 대충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13년치 다 날라간 거예요. 딴지일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선녀 누나들이 자석을 들고 와서 컴퓨터를 그렇게 문질러 버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석을 들고 와서 문지르는 게 아니라 하드를 그런 생각도 해요. 두 번째 하드는 바꿨나요? 두 번째 하드는 작업보다 시간이 없어. 바꿔 치기를 해버렸나? 그렇게 생각도 들 정도로 깨끗하게. 왜냐하면 제조 일자 비슷하거든요. 제조 일자 누가 확인하고 끼나요? 그렇죠. 종류만 비슷하면 껴놓으면 모르니까. 아니 그 딴지일보를 공격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딴지일보에 딴지 걸 것도 아니고 북한의 소인이 아닌가. 이것도 그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쭉 들어보면 그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대첩보 작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쨌든 전문가가 한 건 확실해요. 전문가가. 그리고 2009년 12월 24일자에 우리 사이트 전체 2009년이 촛불 할 때입니다. 촛불 막 터졌을 때죠. 그때 전체를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드를 딱 떠가지고 관리하던 누군가가 우리한테는 그 기록이 없어요. 관리업체도 없고. 촛불이 이제 끝났을 때죠. 네. 촛불이 끝난 때 어쨌든 이 정도면 전문 촛보 요원들이 작전을 편 듯이 작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이 시기에서 이렇게 한 거는 일종의 경고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제일 이제 위력이 떨어지는 딴지일보 소문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선녀라고 생각하고 싶다. 선녀. 대단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일.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이러스인 줄 알았다가 그다음에는 해킹인 줄 알았다가 그다음에는 왜냐하면 그 해킹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니까 관리 실수인 줄 알았다가 관리 실수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전문가가 한 거예요. 굉장히. 여기까지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궁금해하죠. 네,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저희도.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많이 예고했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예고했죠. 공식적으로. 자원 외교, 장자연 사건, 엄경 펜션 사건. 그다음에 삼화저축은행 마무리. 뭐부터 할까요? 삼화저축은행부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짧게 정리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엄청난 꼼수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 내용을 취재해온 디테일의 전도사 우리 전진우 기자가 먼저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제가 한 발 더 나가갖고. 네네. 아까 뭐라고? 지난 시간엔 너무 길게 갔기 때문에 짧은 버전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줄 알고 다시 들어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너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삼화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삼길이라는 사람이 그 금세공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 부가가치세를 돌려서
그 세금을 안 내는 걸로 몇 천억 정도 하신 몇 천억을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800억 원이 나온 사람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되는데 이 사람만 구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금괴로 부가가치세를 빼돌리고 그게 1999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인데 2004년 5년까지인데 그때 그 돈을 빼달리고 도망 다니면서 누구랑 놀았냐면 정진석 수석이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하고는 올해 초까지 뭐 그 수상한 해동을 했다는. 그 곽승준은 자원에게도 자주 등장합니다. 네. 자주 등장합니다. 이분 잘 보셔야 되는데 대통령의 양아들로 불리는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이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등장할 거예요. 네, 아무튼 정진석 수석은 그 사마은행 사회이사를 지내면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지내면서 수억 원을 받으신 분이죠. 그리고 정권 실세들하고 잘 지내다가 사마저축은행은 그 거의 부실 덩어리가 됐는데 최근에 올해 우리금융지주에 넘어가죠. 여기는 이팔성 씨가 그 회장인데 대통령의 대선 캠프하고 인수위 때도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발이 넓으셔. 정말 섬세하시죠. 대단해요. 섬세해요. 자, 사마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대통령의 조카 사위 가족에 또 한 번 나오고요. 예, 전종화 씨가 등장합니다. 전종화 씨라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 이철수 씨라는 그 이철수 씨인데 본명은 이상민 씨입니다. 근데 기업 사냥꾼인데 사채 시장에서는 조금 유명한데 그 돈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이게 건들건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분들이 전종화 씨하고 이철수 씨가 돈을 안 들이고 코스닥 상장업 시모텍과 제이콤을 잇따라 인수합니다. 이때 그 인수 자금은 그 사마저축은행 돈으로 했습니다. 근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렇게 가져와서 저 1년 전에 1억 불 수출납 수상해가지고 대통령한테 표창 받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그냥 해 먹어가지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벌써 올해 3월에 지난 3월에 그 상장 폐지 위기로 몰리자마자 그 시모텍의 사장인 김태성 씨가 죽지요. 죽으면서 전날까지. 올해 자살하나요? 작년에 자살. 올 3월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잘못 얘기했어요. 자살하면서 그 죽기 전날까지도 저기 전종화 씨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문자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이 시모텍과 그 제이콤에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 전기 자동차. 지난번에 말했죠. 전기 자동차는 카카가 한번 타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실제 사장인 이영기 씨는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요. 네. 얼른 오세요, 영기 형. 예. 습회에서 한번 했었죠. 네네. 그리고 다 연결된 거예요, 다.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돈도 없이 그 사마저축은행 돈으로 인수하고 돈을 빼돌리고 BW 인수합병 뭐 이걸 저걸 다 했다가 안 되자 사마저축은행 돈으로 하다가 전종화 씨가 결국은 사마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했죠. 거기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IBK 기업은행 캐피탈에서 돈을 빼오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IBK 캐피탈의 상임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윤만석 씨라는 그렇죠. 분입니다. 네, 지금 구속돼 있죠. 이분이 이철수 씨한테 대출 알선으로 1억 원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종화 씨라는 대통령 조카 사이가 그 사마저축은행을 돈 하나도 없이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사기쳐서 회사를 2개 망가뜨려 버렸는데 그 다음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안 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금조 1부에 와 있는데요. 이철수 씨하고 전종화 씨를 잡기 위한 노력이 거의 안 보이고 그냥 접었습니다. 그 제가 계속해서 수사 의지가 있는지 계속 가서 물어보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한상대 씨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사가 지금 중단돼서 그냥 누워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전종화 씨는 이상은 씨라고 기억하시나요? BBK의 가장 그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었죠. 형님이죠. 가카의. 예. 네. 가카의 형님으로서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고 주장되고 있는. 네네. 네. 가카의 그 형제간이 3남 4녀입니다. 거기에 그 첫째 아드님이시니까 첫째 형님이시죠. 장녀가 이귀선 씨고요. 장남은 이상은 씨인데 이상은 씨의 사위가 전종화 씨인 겁니다.
귀선 씨부터 말분 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남 4녀인데 조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김 여사님께서는 우리 여사님은 3남 3녀 중에 그 3녀죠. 그러니까 자손이 많은데 조카 사위까지 챙길 수 있다는 이 마음씀, 섬세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각하의 가족 사랑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됩니다. 끝을 해야 할 수가 없죠. 네, 저희가. 그 공을 기려서 한상대 서울지검장이 저기 검찰총장에 올라가지는 않는 건지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종화 씨하고 이철수 씨를 잡으면 삼화저축은행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는데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예, 거기 조금 더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전종화 씨는 자기도 피해자다.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 그러는데 처음 이 주가 조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무 이코티 설립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다. 예, 지난주에 나왔죠. 그래서 나무 이코티 설립하고 8일 만에 코스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모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인수를 하죠. 네. 여기까지는 기업 사냥의 일반적인 전철을 밟은 겁니다. 네, 조카 사위를 통해서. 그렇죠. 조카 사위. 그러니까 전종화 씨가 각하의 조카 사위입니다. 각하의 조카 사위죠. 그러니까 전종화 씨가 취임하자마자 8일 만에 시모텍을 인수를 하고 시모텍에서부터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게 바로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의 시작입니다. 시모텍에서 발행한 게 그러니까 그 조카 사위 각하의 조카 사위가 예. 돈이 없는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모텍이라고 하는 1억 달러 수출상을 받은 예. 회사를 간단하게 삽니다. 삼화저축은행 돈으로 삽니다. 그렇죠. 예. 삼화저축은행의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시모텍을 사서 시모텍의 부사장으로 가고 네. 전종화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부사장으로 가고 이때 발행하는 게 BW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새로 주식을 발행하면 예. 그때 주식으로 대신 가져가는 대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파생 상품의 일종이고 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복잡한 기업 사냥을 할 때 쓰고 회사를 망가뜨릴 때 쓰는 그러니까 회사는 망가지고 여기에 작전 세력들은 돈은 벌어가는 아주 네. 대표적인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기서 근무하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이 작전에 자기 그 개입을 하자 그랬는데 자기는 빠졌다. 빠졌는데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본 포인트는 이거예요. 전종환 씨가 네. 이걸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는데 네. BW를 발행을 하면요. 전종환 씨가 이제 그 금융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나무 이코티에 취임해서 시모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작전 세력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여기 취임을 하지 않는 데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BW를 발행을 하면은 BW 발행을 그 하고 난 다음에 IBK에서 50억을 사주거든요. 그 이제 유만석이가 거기 껴갖고 네. 그럼 BW 발행할 때 IBK하고 계약을 할 때 회사와 회사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풀 옵션 계약이라고 이게 BBK 때 나왔던 수법입니다. BBK 때 그 LK뱅크가 네. 하나은행에서 5억 대출을 받아요. 그랬죠. 그 한승유 네. 그 김승유 죄송합니다. 김승유 그 행장이 있었던 고대 동기동창이죠. 네. 거기서부터 5억을 빌려봤는데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풀옵션에 사인을 합니다. 그랬죠. 그렇게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종화 같은 경우도 IBK에서 50억을 빌리면서 그냥 회사 대 회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종화가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지만 금감원에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금감원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은행에도 풀옵션 사인한 걸 내놔라. 근데 안 내놔요, 하나은행에서. 안 내놓죠. 네. 그거 그 박영선 의원이 요청했는데도 안 내놨죠. 그 송영길 의원이 요청했는데 안 내놨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만 내놓은 거예요. 이야기가 어디로 가나 했어. 아니, 근데 그게 스토리가 있는 게 깔때기 정봉주 의원 났어요. 모든 얘기는 자기 자랑으로 통한다. 아니 박영선 의원이 어째 좀 진지하다 했어. 박영선 의원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았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금감원에 신고할 만한 정도의 그 하나은행의 문제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 밝혀지는 순간 이 서류를 줬던 담당 계장은 아웃입니다. 계장에게 빠터렸죠. 너는 모르고 준 것처럼 보내라 우리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면 됩니까? 근데? 해도 되죠. 그 사람들 잘리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잖아 이제.
아니지. 바터하고 그 사람하고 협상해서 지금 정보를 받은 거잖아요. 정보를 받았죠. 그리고 네. 그 문제를 또 제기를 했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밝히면 그 사람 바터 준 사람 어떻게 해? 아니, 그 사람 잘려도 그만 관계 없다니까. 왜냐하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 밝히지 않을 테니까 자료 줘라 하고 한 달 있다 그 문제 또 밝혔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제가요.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다 밝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제보가 안 들어오잖아.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한통속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왔는데 그때 방식하고 똑같이 전종화가 IBK에다 풀옵션 계약을 했을 것이다. 풀옵션 계약을 하면서 이게 파생 상품이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이제 의원님의 이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하게 주시면, 예. 회사를 먹었던 이유는, 예. 회사 시모텍의 탐나서가 아니라, 예. 시모텍이라고 하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주가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주가 예. 조작해서 확 먹고 튀려고 그랬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BW 발행할 때는 뻥튀기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BW는 회사 가치의 70% 정도로 발행을 한답니다. 아하. 그래서 회사 가치를 더 떨어뜨려야 된답니다. 아, 오히려 더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자기들이 쪼개서 갖고 있던 주식, 그다음에 IBK에서 50억을 빌렸잖아요. 네. 그 빌린 돈은 아마 당일로 갚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IBK에서 돈을 빌릴 때는 실제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것이 아니고 IBK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할 정도로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미 돈을 먹으려고 한 거네요. 개미 돈을 먹으려고 한 거죠. 2만 명의 피해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 똑같네, BBK 때.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모텍은요. BBK가 LKE뱅크로 먹고 튈 때하고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구조가. 수법이 똑같은. 그래서 김정준이. 이게 이제 가게 내력으로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모텍은요. 시모텍은 1억 달러 수출탑을 받았잖아요. 네. 이 기술력이 해외에서 막 그러니까 천억 이상의 그 수입으로 매출 올리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좋은 회사랍니다. 지금 회사죠. 그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 이 컨텐츠는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좋은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주가 조작과 BW 파생 상품을 갖고 장난쳤고 회사 확 망가뜨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건 조금 있으면 상장 폐지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무슨 작전과 무슨 꼼수가 또 예견되어 있냐 하면 처음에 나무 이코티를 만들었던 그 팀이 네. 외부에서 시모텍이 어디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외부 알짜니까. 예, 알짜니까 어떻게 먹냐면 코스닥에 다 죽어가고 있는 허접한 회사를 자기들이 먼저 하나 사서 이중으로 먹는 거고. 우회상장하는 거죠. 예. 일단 주가 조작을 한번 먹고, 예. 그다음에 알짜배기 회사가 망하면 알짜배기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안에 있던 기술과 컨텐츠를 그대로 다른 회사에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나쁜 새끼들이. 거기에 진짜 나쁜 새끼들이 나쁜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네. 나무 이코티의 작전을 폈던 그 작전 세력들이 그 허접한 회사의 뒤에 이미 서 있다. 이미 뒤에 서 있다. 먹으려고. 그래서 요 회사를 자기들이 경영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시모텍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체 통으로 끌고 가서 이 회사를 다시 키운다. 야. 주가 조작이 사장은 죽었는데. 사장은 죽었는데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그 자리에 전종화가 끼었냐? 처음부터 이 작전은 전종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즉 IBK에서 시모텍을 보고 BW 50억을 인수하지 않는답니다. 삼화저축도 60억을 인수했거든요. 그 뒤에 자금을 움직이는 실질적 세력은 이철수이지만 얼굴 마담은 전종화였기 때문에 모든 이 BW 인수는 전종화의 얼굴을 보고 들어갔다 이게. BBK가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들어갔던 거야. 그렇죠. 얼굴을 보고 들어가듯이. 전종화 씨 얼굴이 아니라 각하의 가족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종화가 이 모든 작전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한마디 얘기했죠. 각하의 조카 사이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이 사람 누구 지금 감옥 가기 위해서 헛정보를 주느냐. 잠시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제보에 따르면 시모텍은 이미 망가졌고 여기서 1,000억 이상을 해먹었죠. 시모텍하고 제이컴에서 2만 명의 개미 투자자, 우리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우리 이모도 될 수 있고 삼촌도 될 수 있는 죄 없는 평범한 시민들, 이분들 2만 명의 집안이 다 탕진됐어요. 그리고 1,000억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돈이. 사장은 자살을 했고 이 2만 명 중에도 가게 이 빚더미에 시달리다가 자살할 분들 나올 줄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흥분이 가라앉히기 전에 그 말을 끝내야 돼. 그래갖고 지금 다 망가져갖고
우리 죽지 못해서 한다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무슨 죄스러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모텍의 알짜 컨텐츠를 가져갈 제3의 회사를 지금 물색하고 있답니다.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 제보받은 내용만 소개를 하고 우리는 그래도 카카에 대한 충성도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쁜 인간, 나쁜 남자 주주는 이걸 취재를 하겠죠 이제 또. 이제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카카 조카 사이가 예. 아무것도 아닌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1억 불짜리 회사를 하나 먹어요. 예. 그리고 그 회사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1,000억을 챙깁니다. 예. 1,000억을 챙긴 사람 그 1,000억은 개미 투자자 2만 명으로부터 나온 돈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회사는 망가집니다. 사장은 자살합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는 기술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면 그걸 또 주워 먹으려고 똑같은 세력이 애초에 처음 허접한 회사를 하나 세워서 한 바퀴 주가 조작까지 갔던 그 회사가 다시 이제 그 작은 세력이 얘가 망하면 기술만 빼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예. 완전한 한 사이클이군요. 한 사이클이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회사는 코스닥에서 거의 망가진 회사. 그러니까 액면가가 500원이면 실제 뭐 350원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그 시모텍의 기술력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미 돈은 확보가 돼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 회사 또 주가 확 띄우겠죠. 띄우겠죠 이제 거기서. 시모텍은 주가를 떨어뜨려서 망가뜨려서 먹고 새로 인수하는 그 회사는 주가를 띄워서 먹고 전방위적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정 의원님 깊이가 너무 있어서 재미는 없네요. 근데 전곡을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 사이클은 말이죠. 네. 어디서도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이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민주당 원외위원장들 6명 만났는데 지금 당 지도부하고 총선 경선 의원님 오늘 한 건 하신 것 같아요. 총선 경쟁 문제 때문에 163명의 원외위원장들이 지도부하고 지금 붙어요. 여기서 원외위원장이라고 하면 배지를 원내에 못 들어간 즉 국회의원이 못된 지역구에 전국에 한 23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현직이 위원장이 하는 경우가 한 7, 80군데 정도 되고 그럼 나머지 160 여기서 현직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된 사람들 그 옛날로 말하자면 지구당 위원장 같은 거죠. 그렇죠. 지구당 위원장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제가 현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직입니다. 전직. 처음으로 밝혔어. 왜 이걸 밝히느냐?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163명의 그 원외위원장들 지구당 위원장들이 그 원외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잘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잘. 국회의원이 아닌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들. 그렇죠. 지구당 위원장들은 국회의원이 데려가는 사람들. 한 번 했거나 혹은 두 번 했거나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다 모여서 163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의 후보자들. 그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룰을 잘못 만들고 있다. 우리 대표를 뽑아서 붙어야 된다. 저는 그 모임에 가지도 않았어. 한 60명 모였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저를 대표로 뽑아놨어요. 이 얘기하려고. 163명의 지구당 위원장의 대표로 내가 참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제 모임에 갔어요. 추대되셨구나. 모임에 딱 갔는데 어제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 각 서울 대표 그 인천 대표 경기 대표 왔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들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이 대표입니다 그런 거예요. 난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붙어야 되는데 전투력으로는 당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1등 아닙니까? 그만하시고요. 이제 또 그만해주세요. 싸우는 걸 또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하고 원외위원장들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물갈이 되는 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자리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나와 있는데 정청래 의원도 구라라고 하면 2등 가려면 서로 하는데 한골하시죠. 어제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진중하게 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악수를 하는데도 인사의 각도가 틀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꼼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꼼수를. 자랑 그만해요 이제. 인사의 각도가 달라졌다. 제가 그랬어요. 날 대표로 추대해 준 건 좋은데 내가 국회의원 49명의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이동섭 위원장이라는 사람 딱 끊더니 민주당 의원 전체보다도 더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만해. 그럴 수가 없어. 어쨌든 백수 대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백수 대표 됐다. 백수 연합의 대표가 되셨어요. 사마저축의 전종환은 좀 예의주시해봐야 된다. 검찰이 전종환 이철수 잡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 잡습니다. 저도 사람 풀면 금방 잡아요.
근데 좀 너무하잖아요. 얼른 좀 진짜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욕먹지. 그분에게 좀 잡아달라 그러지? 누구요? 그런가? 그런 아니, 사람 쓰면 안 갑자기 되죠. 생각나는 건데 내가 어제도 얘기 한 번 했었는데 우리가 토크 콘서트를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짜잘하게 광고라든가 후원금 마음은 감사합니다. 마음은 감사한데 우리가 필요할 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취재 오겠다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우리 다 거절하고 있는데. 취재 오겠대요? 취재 오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취조. 취조도 있을지 모르고. 근데 아니 제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오라 그러세요 좀. 취재 올 분들은. 근데 우리 한번 만나긴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크게 한번. 아니 근데 우리 얼굴 보면 실망할 것 같은데. 아니 주진우 기자 여성 팬이 크게 늘었어. 그때 우리 여기 앞에 커피 먹는 아저씨 커피숍에서 나오는데 주진우 기자만 알아보더라니까. 에이 씨발. 그래 그랬더니 그 내가 얼굴 빤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나도 좀 알아볼까 하고. 그랬더니 내 얼굴 이렇게 쳐다보더니 같이 가는 저 아저씨는 매니저예요? 김충수 지시가는. 그래서 내 속으로 더 있다가는 당신은 운전기사 이렇게 물어볼까 해서 얼른 나왔어.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어디 큰 홀 하나 빌려가지고 큰 홀 빌리면은 그 오는 분들이 미건수 회원분들밖에 안 올 텐데 정봉주와 미건 아니죠. 우리가 이 방송으로 한 달이나 2달 전에 날짜 공지하고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한 몇천 명. 회비를 받는 거예요, 회비? 그러니까 무료로 하면 안 되죠. 무료로 하면 안 되죠. 유료로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 성공을 마련해가지고 뭐 비용을 쓴다든가. 디너쇼 형식으로. 디너쇼. 막걸리 쇼로 해야지 막걸리 쇼. 그래서 이게 저런 거 있잖아요. 헌금 받는 그 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봉다리. 그런 거 돌고 다니면서 받기도 하고. 아니 기본 액수는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받아야죠. 그럼 저는 그때 미용실 갔다 왔고 베컴 헤어스타일로 좀 바꾸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토크 콘서트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각하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당당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인데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나와서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지. 특히 여성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손을 잡다가도 갑자기 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카메라맨들이 기자들이 거기 다 막 몰려가고 기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최문순 후보가 지난번에 TV 토론 때에서 나와서 천안함 사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현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발언을 해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나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원봉사로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 저희 지지자들에게 전화 홍보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천안함 사건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엄펜션 또 이게 웃기는 거니까 웃기는 거 한번 하죠. 진지한 거 한번 했으니까. 엄펜션 사건 다 아시겠죠? 엄경 후보를 결정적으로 탈락시킨 2대 사건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결정적 사건이더라고 이게. 첫 번째 결정적인 건 본인 자신이 한 거예요. 본인이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압도적인 토론을 하는 바람에 제가 친척이 영어를 삽니다. 물어봤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엄경의 인지도는 거의 뭐 90% 가깝고 최문순 몰랐대요 사람들이. 그럼요. 몰랐는데 둘이 나왔는데 뭐야 엄경 저런 사람이야? 자기들 진짜 놀랬대요. 천안함 얘기했었죠 그때. 진짜 놀랬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펜션 터지면서 끝장난 건데
언펜션 사건을 직접 잠복 근무하다가 잡아낸 사람 얘기를 듣고 오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우리 당직자입니다. 당직자고 닉네임이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 지랄.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강릉에 이제 파견 나갔는데 그 친구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이제 그 친구의 능력이 좀 무식한데 능력을 언제 인정했냐면 BBK 제 팀이었었어요. 네. 아주 전투적이고 12월에 국회 입법전쟁하면 제일 선두에 서갖고 싸우는 친구예요. 근데 강릉에 이제 파견됐는데 워낙 멍청해 보이니까 별명이 더맨더머. 얘가 더머고 덤이고 회계 책임자가 하나 있는데 이 둘이 잡아냈는데 더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더맨 더머한테 잡히는 그런데 이제 강릉에 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누나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나들이요? 전화 여론조사하는 누나가 88학번 누나가 네. 자기보다 이제 한 2-3살 위죠. 엄경 쪽에서 전화 여론조사하던 사람이 잘렸다. 네. 민주당 올 수 없냐. 네. 우리 올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다 세팅이 돼서. 민주당에 와서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엄경 후보가 이 파악을 못한 거예요. 민주당 와서 전화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도 한나라당에서 하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는 이미 다 섞여서 서로 간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이 지역에서 그 판촉 영업하는 아줌마들, 누나들, 이분들이 다 서로 얽히고 설키고 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한테 정당 어디 가서 일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지 않죠.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좋겠다. 그 한나라당에서 잘린 사람이 너희는 좋겠다. 너희는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돈도 우리보다 10,000원 더 받고 거기는 5만 원 줬는데 우리 6만 원 줘서 선관위는 6만 원 줘요. 그다음에 너네는 잘리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뭐 좀 잘못한다 그러면 바로 잘렸다. 그래서 이제 그 제보를 딱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10,000원의 행복에서 그게 10,000원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서 일할 수 없냐? 그런데 안 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뭐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 팀장의 연락이 올 때만 우리가 나간다. 팀장의 연락이 올 때만. 팀장.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딱 이제 저한테 좀 잘 보이려고 BBK 때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에다 보고를 하고 춘천 본사무소에다 보고를 했는데도 아무 얘기 안 오는 거예요. 뭐 잘 파악해봐라. 별일 없는 줄 알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조장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제보를. 그쪽 팀장을. 전화를 하고 했는데 말을 안 트래요. 팀장한테 전화했는데. 네, 팀장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말을 않고 또 좀 이따 또 그걸 끊고. 그래서 분명히 전화번호 맞는데 전화 끊는 거 보니까 수상한 행동이 있다. 근데 그 누나가 어디라고 했냐면 경포랜드 주변 펜션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근처 펜션이라고 말했다. 경포랜드 근처의 펜션. 그러니까 펜션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펜션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경포랜드는 뭐 좀 이렇게 파악이 되나 봐요. 그래도 대충. 거기서 이제 3일째 돌아다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3일째 그냥 무식하게 죽치고 있었던 거군요. 계속 돌아다닌 거죠.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자동차 운전을 못 해요. 단순 무식에 운전까지 못 해요.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중요했구나. 아무도 이 신경을 안 쓴 게 동네 무슨 무식한 양아치가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당직자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4일째 되는 날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가 덤오고 당에 있는 그 회계 책임자가 덤이에요. 야, 덤 나와서 운전 좀 해라.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덤이 덤오더러 형 내려봐. 왜 그렇게 나 벼랑한 당에 일이 있어. 그러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또 혼자 토막토막 걸어가는데 차들이 이렇게 쭉 서 있더래요. 경차들이 저쪽 펜션 저쪽에. 경차들이 한 7-8대가 서 있는데 경차로만? 경차 그러니까 뭐 마티즈 이런 그리고 빨간색 여자들이 누나들이 타고 다니는 차야 이게. 그 이상하다 그래갖고 좀 이따 봤더니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남자 2명 여자 1명인데 깔끔한 양복 입은 사람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 가갖고 그 아저씨한테 이제 거기 그 펜션 관리하는 아저씨인데 지금 강원랜드는 영업을 안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4월 27일 전이니까 아저씨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아침에 와서 그 차를 대놓고 저녁에 가져간다. 그래서 이거구나 여기구나.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봤더니 저녁에 왔는데 6시 왔는데 없더래요. 차들이 다. 퇴근했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혼자 나가갖고. 그래서 그 주차장 보이는 곳, 그다음 그 펜션이 잘 보이는 언덕에 그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보고 있었는데 8시 반이 됐더니 어제 보였던 그 양복 입은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고 펜션 앞에서 8시 50분이 되니까 경차가 막 내리더래요. 차가 들어오는데 차에서 한 명이 내리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이 서너 명이 내리는 거야. 한 경차당. 한 경차당. 그 6대가 딱 되자마자 미니버스로 올라타더래요. 그 미니버스로 후닥닥 올라타면 경차 2대 내리면 미니버스 한 대 올라타면 미니버스 떠나고. 이게 경차로 바로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예. 한 군데서 또 모아가지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왜 4명씩 내리냐면 이 경차 운전하는 누나는 조장이에요. 조장. 각조의 조장. 수성조. 그래서 이 사람이 강릉 일대를 돌면서 이 사람들 쫙 태우고 와갖고 거기다 뿌려주면. 하긴 시내 안에서 버스로 긁고 가면 눈에 띄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경차로 그래서 경차가 A조서부터 6개 조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썼구나. 찻대기 변종이네요. 예, 6개 조가 움직이면서 끌어모으면 주차장에 대놓고 얼른 미니버스 갖고 미니버스로 가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골 때리냐면 경차 주차해놓은 데하고 미니버스로 가서 뿌려놓은 데하고 한 시야로 다 확보되는 데야. 그런데 그래갖고 아니 경찰서 내 생각에는 그랬던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거기서 경찰에서 걸어가도 되는데 미니버스를 대전하는 돈을 띵겨 먹은 거야.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길 건너는데 그래서 경찰서 딱 미니버스 옮겨 타니까 차 운전도 못하고 잠복하고 있는데 경찰서 내려서 그 앞에 펜션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미니버스 올라타니까 이 친구가 더러 겁이 난 거야. 당황했죠. 저걸 뛰어갈까 어떡할까? 그 멀리 갈 줄 알고. 멀리 갈 줄 알고 뭐뭐 됐는데 삥 돌더니 그 앞에 펜션을 내려주더라. 둘 중에 하나네요. 돈을 띵겨 먹었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쭉 걸어가면 눈에 띄니까 그 앞에까지라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다. 근데 거기에 이제 미니버스가 다 거기에 내리는 거야. 그러더니 내리고도 아줌마들이 천천히 걸어서 펜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한 5m, 10m 짧은 거를 막 뛰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도망가듯이. 뭔가 있다. 틀림없이 이건 이제 분명하다. 사전 교육을 확실히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쪽 우리 차량을 그 민주당 당직자들 차량을 동원했고 6대를 동원해서 여기다. 근데 그날 11시에 무소속 의원들 탈당했다 복당 그 기자회견 뭐 입당 기자회견 11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모든 기자회견장으로 신경이 쏠릴 때 11시에 여기를 습격을 하자. 그래갖고 차량을 6대를 빼갖고 작전을 짠 거죠. 작전을 짜고 경찰 선관위하고 경찰 이미 신고하고. 신고 안 했죠 그때는. 그때까지 안 하고. 신고 안 했죠. 남자 당직자 하나하고 여자 당직자를 애인으로 위장을 시켜서 애인으로 위장시켜서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방을 열면서 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확인하려고. 참 촌스럽다. 그 이번에 백상호 그 영화 보면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을 그래갖고 들어가고 그 한 친구가 문을 열면서 방이 있어요 하는데 아줌마들이 안에서 전화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인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 배달 온 줄 알고 배가 고프니까 11시 막 임박이니까 밥 온 줄 알고 문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사인을 보내갖고 이제 차량을 동원했고 펜션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1시간 만에 나타납니다. 빨리 안 왔네요. 네, 빨리 안 왔죠. 그런데 미리 MBC 기자에게 다 얘기를 해놓고 현장을 찍자. 일단 먼저 찍자. 그래갖고 딱 문을 닫고 이 경찰한테 신고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안 나오고 버팅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증거인멸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이 무식한 똑똑한 당직자가 주위에 있는 쓰레기통을 싹 확보한 거죠. 모든 증거는 쓰레기통에서 다 나왔어요. 그분이 스토리 대단하네요. 재밌다 이거. 네. 쓰레기통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닫고 있는데 경찰이 1시간 만에 나왔는데 미리 사실은 정보과 경찰을 한 명 불렀대요. 근데 불러갖고 작전 진행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큰 작전에 걸렸다 싶었고 경찰은 도망간 거예요. 있었으면 1계급 특진이야 그 친구. 바보. 예. 도망갔어요? 도망갔대요. 경찰 1시간 만에 오고 선관이 오고 그때 이제 연락하니까 기자들이 오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못 가는. 기자들 대고 오고 그랬고 그래서 작전이 문을 열고 작전이 종결된 게 한 2시 반 3시쯤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우리 당직자가 수시로 감옥 갔던 친구 아니에요? 딱 나왔는데 경찰 그 형사과장이
자, 각자 자기 타로 차갖고 경찰서로 오십시오. 그걸 이제 우리 차량으로 맞고 무슨 얘기냐. 이건 현행범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건데 임의 동행은 그냥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채워라. 그리고 닭장차를 불러라. 우리 옛날에 연행될 때 맨날 닭장차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기서 싸우고 있었는데 사실은 기자들이 들어와서 기자들 올 시간을 벌려고 계속 싸운 거예요. 형사과장하고. 사실은. 그게 기자들 오고 그래서 합의한 게 미니버스로 태워갖고 가자. 그게 미니버스로 태워갖고 가는데 그 장면을 이제 MBC 기자가 찍은 거죠. 모자 뒤집어 쓰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한 걸 다 찍고. 그림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림 나와서 그 그림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깔리면서 분위기가 뒤집혔는데 요거까지만 해도 이기질 못했었답니다. 걔들 판단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니. 이거 나오고 엄경 측의 대응. 엄경 측의 대응. 불법 선거 운동은 맞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지지자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게. 봉사했다고 그랬지 참 봉사. 자원봉사. 그때까지만 해도 그 주부층에서 40대 50대 주부층에서 25에서 30%를 지고 있었대요. 근데 강릉에서 이 누나들이 다 와랄구치야. 한 구라하는 분들. 그 차량이 무슨 차량이 그 상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외판 사원 뛰니까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게 붙어있던 게 강릉 일대 다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아는 분들. 마당발 아줌마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지 전화하면 이게 좀 유리하거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강릉에 소문이 쫙 나기를 다 구속된다. 몇 천만 원씩 벌금 낸다. 엄기영 이놈 진짜 나쁜 놈이다. 이게 소문이 도는데 대응을 잘못했어.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자기 사느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 사건이 종결되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때 이 집요한 인간이거든요. 그 현장을 뚝 간 거야 얘가. 이미 증거는 싹 없애고 없앴는데 보통 사람 아니다. 아니 말이 증거를 없애지만 정신없으니까 다 못 없앴을 거 아니에요. 다 뒤지니까 캐비넷에서 엄경 명함 한 수천 장하고 이 각종 명단들 그때 또 증거품이 또 나온 거예요. 그걸 경찰에 갖다 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도 당에서 포상도 하지 않아요. 민주당 의리가 없어 내 보면. 그거 한두 번입니까 민주당이? 포상도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멍청하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납사하기라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포상이라도 주고 그리고 아니면 인간적이라도 하든가. 아니 이 당직자가 노력해갖고 우리가 잡아냈다. 철저하게 이 친구 공이거든요. 혼자의 공이네. 혼자의 공이에요. 이 친구가 내가 옛날에 말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대 대마로 목포대에서 올라갔고 목포 애국대 출신이에요. 전투부대. 서울대 올라갔고 서울대가 막히니까 다른 대학 없나 딱 그 지하철 간판을 보더니 다음 대학은 낙성대다. 낙성대로 가자. 그랬던 친구야 여기가. 그분 한번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 그 조직국의 부국장으로 있는 우리 박영준 국장인데 방송을 듣는 말해버려도 괜찮아. 박영준 국장인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은 민주당 홈페이지 갖고 박영준 포상주라고 계속 글 좀 남겨주세요. 민주당 참 그러네요. 저기 MBC에서 전화하기로 했잖아 엄기영한테. 아니 그리고 덮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기 엄기영 전화 어떻게 전화하기로 했잖아. 전화했죠. 통화했죠. 엄기영 전 비서실장이 도망 다니다가 자수해가지고 지금 저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것도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이것도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엄기영 저기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 강원 펜션 그 언펜션 사건은 이렇게. 자, 언펜션 사건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이거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날 저녁에 MBC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나왔냐면요. 오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 개입 의혹 등 비방과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혼탁 과열 이렇게 나왔어요. 혼탁 과열. 네, 완벽한 불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도 안응하고요. 서울 MBC가 그렇게 보도했고, 그렇죠. 강릉 MBC, 춘천 원주 강릉 삼척, 강원 4사는 제대로 보도했고. 엄기영 후보를 지지한다며 강릉의 한 펜션에서 불법으로 전화 홍보를 한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에는 이렇게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증거들이 하나가득 담겨 있습니다. 선거법 89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이외 장소에 전화를 설치하고 특정 사람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기영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언론사 선배니까. 선물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에 가 계세요. 아들 유학 중인데 전화를 했더니 해외 로밍 중인 고객에게 통화료가 보거든요. 제가 안 냈어요.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주진우입니다. 그랬더니요. 아, 엄기영입니다. 항상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엄기영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가 성대모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 엄기영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뭐 앓는 소리를 해요. 그 트레이드마크. 아이고. 예. 그러시더니 건강 얘기 조금 하다가 그 얘기부터 저 펜션, 언펜션 물어보기 그래서 요새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그 MBC 주변에서는 그 이분이 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고문료로. 그렇죠. 퇴직하고 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받으셨어. 퇴직하고 고문료로. 그렇죠. 그러니까 챙겨줬는데 퇴직금을 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한 40억에서 20억에서 40억 가량을 받았다고 이렇게. 퇴직금을요? 네. 그래가지고 소문이에요, 소문. 그래가지고 소문. 이런 네.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MBC가 그렇게 바보 같은 데인가요? 돈을 막 주게.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랬죠. 고문료를 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고문료를 받았고 그건 확실하고. 고문료는 많이 받으셨고요. 네. 퇴직금도 기자가 끝나고 이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사장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많이 받았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공개를 안 해요. 소문은 하여튼 몇십억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네. 공개는 안 되고. 네. 그 MBC가 그렇게 바보 같은 데인가요? 그렇게 얘기해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언펜션 사건으로 해서 펜션 관련해 가지고 조사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조사 안 받았대요. 아니 밑에 사람들 다 받았는데 안 받았냐고. 네, 구독됐는데 뭐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니래요. 그리고 자기 관련 없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하고 네네네네 하고 그냥 끊으셨어요. 별거는 없었습니다. 별건 없었구나. 네. 어쨌든 저희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라이브로 연결해서 통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국제 전화료는 엄기영 사장이 내셨어요. 선배잖아, 선배가 돼야 돼. 고 장자연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그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있는 놈 항상 있지, 없는 놈 항상 없지.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백 없어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착하게만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착하게 살기엔 아픔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 알았나요? 그렇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있는 내 가슴은 찢어져요. 우리나라 민주국가 맞나요? 만약 이런 말도 못한다면,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런 나라 민주국가 아니요. 난 고사탕이 싫어요. 성접대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건의 잠자리 강요라고 딱 한 건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뭐 성접대라는 그 은밀성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목격자도 없고 또 고인이 살아서 입증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밝히기가 실제 어렵고 목격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접대 자리는 저희가 판단해도 고인이 그 자리를 반대했을 것이냐, 성접대 같으면 반대했겠지만 단순히 술 접대고 가서 얼굴을 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본인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 저희 경찰 판단도 고인도 그 자리는 만약에 강요를 너 와 그랬다 하더라도 강요라고 생각 안 하고 좋아서 갔을 걸로 봤기 때문에 2009년 3월 7일 날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죠. 유장호 씨가 이제 성상납 받았다고 하는 문서 있다 공개하면서 시작됐어요. 이 사건이. 그 다음날. 그러면서 경찰은 이제 금방 단순 자살로 끝냈는데, 친필 문서가 있다고 하면서 명단 놔돌고, 그러면서 방송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읒일보의 비읍 사장
그 명단에 그 양반이 있다고 하면서 장자연 씨의 오빠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요. 그렇죠. 예, 고발하고 그래서 경찰에 실명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안 한다고 바꿨죠, 다시. 그리고 나서 그 큰 사건인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지읒일보에 비읍 사장이 포함돼 있는데 왜 수사 안 하냐. 그랬다가 명예훼손 당하고 그리고 경찰이 비읍 사장 사무실에 가가지고 30분 있다가 나와서 조사 끝나고 아니 근데 지읒 비읍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오픈됐지 않습니까? 아, 물론 오픈돼서 말할 거예요, 곧. 그러나 이게 더 재밌잖아. 비읍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 조선의 하모시다. 네. 라고 조선일보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방 사장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차 일단락이 된 게, 매니저는 사회봉사 몇백 시간 받고, 그 다음에, 매니저였던 김종승인가요? 네, 김종승 씨는 무슨 행위더라? 가혹행위? 가혹행위인데 페트병으로 머리 2대 때린 걸로 그걸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네. 감옥은 안 가고 이게 1차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SBS에서 다시 한번 터트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시작됐다가 다시 한번 허물어졌죠. 네. 이 SBS 건부터 시작해보죠. 그 전 1차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고 네. SBS 건 가짜다 어쩌다 막 복잡하게 진행됐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전준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저기 감옥에 오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불안하다고 보이는데 뭐 실제적으로 조금 돌출 행동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분이 그 장자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당시였어요. 그 당시에 자기를 조사해 달라고 분당경찰서하고 성남지청에 자기가 자기를 고소해 달라고 고소를 하죠. 그래서 분당경찰서하고 자기를 조사해 달라고 스스로. 네, 조사해 달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장자연과 그 친구 사이고 애인 사이고 나한테 이렇게 고백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붙여가지고 붙였면 200 몇 통인데요. 200 몇 장짜리를 붙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재판 기록에다 남겨놔요. 근데 경찰에서는 애써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그 이종걸 의원 재판 때 변호사가 찾아내서 이게 붙여가지고 문제가 된 거였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여배우가 죽었습니다. 꽃 같은 여배우가 죽으면서 세상에 고발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장호 씨한테 이런 글을 써주죠. 저는 힘없고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랜드에다가 자기가 왜 돈과 권력의 놀이개로 살아야만 했는지, 왜 내가 여기 술자리 잠자리를 강요당했고 폭행을 당해야만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고발하고 갑니다. 조선일보 사장과 언론사 임직원 PD들을 고발하고 갑니다. 죽으면서 안티조선 운동을 하고 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서 끝에다가 주민등록 번호하고 서명을 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 친필 사인했다고. 네. 이거 고발장을 하고 자기가 고양이를 되게 사랑했어요. 고양이 2마리한테 놀으라고 이렇게 그 벽 타고 놀으라고 줄을 매달았는데 그 줄에 그 목을 메고 우울증 약을 한 움큼 털어먹고 이렇게 자살합니다. 자, 그 사람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언이라고 받아들이는 서류가 KBS에서 보도했는데 보도했을 때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지워져 있었어요. 지워졌는데 이게 재판 기록을 따져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읽어도 되죠? 읽으셔야죠. 네. 자, 읽어볼게요. 어디 갔어? 이거는 김종승 씨, 그러니까 장자연을 성매매하고 접대했다고 했던 사람의 그 성접대. 네,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여기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지워졌던 부분은 꼭 지워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나 2008년 9월경 여기가 지워졌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의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서의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첫 문장에 두 번째 문장은 뭐였냐면 그 몇 개월 후
김성훈 사장, 김성훈은 김종승이라는 그 매니저의 그 가명입니다. 김성훈 사장이 여기부터는 또 지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의 술접대 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여기까지 지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술접대 자리, 여기가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서 저에게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있는 글을 하나 만들고 갑니다. 저기 성접대를 받았다고, 성접대를 하고 그 술접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수 씨 평소 스포츠조선 사장을, 전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부르게 해서 오해를 불렀다. 이게 조선일보 그렇죠. 해명이죠. 해명 기사입니다. 자기들 사장이 아니고 네, 스포츠조선의 네. 전 사장을 그냥 조선일보 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쪽의 대응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서 김종승 씨한테 물어봅니다. 당시 장자연에게 A 사장을, 그러니까 이 방 사장을 A 사장을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그러니까 스포츠조선 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사장은 스포츠조선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네네. 근데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경찰 조서에서 나온 거죠. 경찰 조서에서 나오는. 경찰 조서에서 매니저 네. 장자연 씨를 가혹행위시키고 성매매를 시킨 그 매니저에게 네. 스포츠조선 사장은 어떻게 알려줬냐 했더니 스포츠조선 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해줬다.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다 네, 이거죠. 네, 그렇죠. 4월 23일 날 그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권 안무개 씨한테 이 안무개 씨한테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문조서를 받는데 12장짜리를 받는데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보도로는 35분 걸렸다고 나옵니다. 35분. 제가 이거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기 그 문건을 보면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이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장자연 씨가 쓴 거고. 장자연 씨가 문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경찰이 물었어요. 장자연에게? 아니죠. 방상훈 피의자. 이 이야기는 이 조서를 지금 주 기자가 경찰 조서를 가져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경찰 조서, 그러니까 경찰이 방상훈 사장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피의자 조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경찰로 부르지 않고 거기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언론계에 각하신데 또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경찰이 저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문건을 보면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방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서 피해자가 바로 방상훈 사장이죠. 네, 답.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제 도덕성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일보 사주를 고쳐가지고 사장, 여기에 방상훈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각을 두 번 했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질문합니다. 경찰이. 만약에 위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왜 장자연이 생전에 이런 문구를 기재한 문서를 남겼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답. 저는 장자연이 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경찰이 묻습니다. 만약에 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왜 장자연이 이런 문건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방상훈 답. 저도 이유를 몰라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또 물어봐요. 장자연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뭐도 없는데 왜 굳이 피의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문건을 만들고 죽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문건은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 네, 경찰 확인 결과. 네. 문건을 만들었더니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김종승 씨가 자기 매니저 김종승. 자기 이렇게 다이어리에 보면 2008년 7월 17일 날 김종승 씨를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고 다이어리에
써놨습니다. 조선일보 사장과 점심 식사를 하게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니저는 만났다는 게 이제 다이어리를 통해 나온 거죠. 다이어리를 통해서 나와서 김종승 씨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 물었더니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없다고 드셨어요? 2008년 7월 17일은 제가 LG 상록재단 모임에 참석을 하였는데 장소는 롯데호텔 도림식당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제 스케줄표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그 핸드폰 번호를 하나 물어봅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아무개 씨가 통보해준 피의자의 그 2008년 휴대폰 전화번호가 010-2484-55땡땡 번호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께서 예, 제가 사용한 전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 대뿐입니다. 지금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화가 그때는 한 대뿐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언론사 사장인데 핸드폰을 했는데 그 경찰이 핸드폰 수사를 했는데 9월 한 달만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9월 한 달을 띄워봤는데 경찰에서 띄워본 겁니다. 경찰에 띄워본 전화인데 언론사 사장이면 전화를 몇 통이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말단 기자는 저 전화를 한 수천 통 씁니다. 수천 통. 저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저는 수만 통 씁니다. 그렇죠. 우리 방상훈 사장은 명절에 있긴 2008년 9월에 전화를 29통 걸고 6통 받은 게 답니다. 이 전화기가. 과연 하나밖에 없을까? 하나밖에 없을까? 여기에는 의문이 있고요. 텔레파시를 하시나 보죠. 텔레파시. 네네, 텔레파시. 아니, 9월 한 달에 29통을 걸고 6통을 받아요? 네, 명절 동안.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방상훈 이 사장을 음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보통 국회의원들도 저같이 그 말단, 초선 국회의원도 그 전화기를 기본 2개 갖고 다니거든요. 네. 자, 근데. 그리고 한 거에 적은 거는 그렇다고 쳐요. 예. 받는 게 9통밖에 없는 건 6통밖에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전화가 아니고 그렇죠. 굳이 내가 숨겨야 할 사실이 있는 저 대포폰 아닌가요? 사모님한테 3통 왔고요. 나머지는 그 조선 IS라는 데서 왔고 그랬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방상훈 사장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09년 4월 23일 날 15시 55분에 들어가서 종료가 16시 30분입니다. 35분 동안 조서를 받았는데 조서가 11장입니다. 4월 23일 날 오후에 조사를 받았는데 4월 24일 날 그 다음 날 10시 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무혐의 나왔죠. 네, 수사 결과를 미친 수사력이죠. 이게 조현호 경찰청장이 그때 경기경찰청장이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여기에서 우리 꼬리곰탕 특검 수사하고 조금 비교해볼래요. 예, 각하의 그걸 BBK 특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 발표 나흘 전에 2시간 조사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그때 1시간은 꼬리곰탕을 먹고 1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삼청각에 삼청동의 삼청각 취한당에서 조사했는데 취한당에서 조사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이 아니라 나중에 언론에 발표가 되니까 더치페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각하 2시간 했는데 우리 밤에 각하는 35분 조사했습니다. 그때도 유장호 씨가 그 문건을 가지고 있을 때 기자들이 다 만나려고 했는데 다 안 만나주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만 만났죠, 또 제가. 진짜입니다. 100명 정도 이게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장자연 씨의 로드 매니저의 팔목을 비틀어 가지고 밤 12시에 문을 열어주게 해가지고 제가 열어줘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조현호 청장이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지금 스튜디오 나가라고 사인 들어왔어. 그래요? 이거 어떻게 빨리 끝내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1차 마무리를 잠깐 짓자고요. 빨리. 1차 마무리요? 예. 제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다음 주에 또 해야 되죠. 네, 어차피 해야 되겠네. 네, 꽃 같은 여자 연예인이 죽어가는 돈과 권력에 왜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조선일보 방 사장은 무혐의 35분 만에 끝나고 종결됐어요.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니다.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고 스포츠조선 하나무게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 씨를 가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수사 기록을 봤더니 가명으로 하 씨 그 하 사장을 하광진이라는 과명으로 4월 15일 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월 23일 날 방 사장님을 조사했는데 4월 15일 날 먼저 이 사람들이 하 씨를 먼저 수사한 거죠. 경찰이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알아. 미리 알고요. 대단한데? 예. 경찰이? 미친 수사력, 미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 수사가 너무 이렇게 그 방 사장님에 대한 매니저 만났어요. 예. 팔 비틀어서. 팔 비틀었어요. 예. 팔 비틀어 가지고 만나서 제가 그 부분을 깔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실어다 준 운전해다 준 한 사람,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갔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러 왔던 사람들까지 미친 수사력을 보여가지고 다 수사를 했는데 방 사장은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날에 30분 수사하고 말았어요. 제가 저를 수사한다기에 제가 간부한테, 경기청 간부한테 말을 했어요. 아니, 방 사장 수사했어요? 했더니 안 했대. 그러면 근데 나를 가서 수사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으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유언장에 첫 문장 했는데 두 번째 문장은 방 사장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 그날이 그 장자연 씨의 어머니 제삿 날이었어요. 그 디테일은 시간상 다음 주에. 그러니까 방 사장의 아들을 접대했다는 거죠. 어머니 제삿날, 장자연 씨 어머니 제삿날에 장자연 씨가. 근데 방상훈 사장은 그 장자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방상훈 사장의 아들은 접대를 받은 것까지는 조사로 나왔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좀 길어서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1차 사건 종결까지 하고 나서 SBS에서 2차 터뜨린 것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1차에서 못 갔어요, 다. 네. 스튜디오를 또 쫓겨나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 다음 주에 내내 장자연 사건 얘기했는데 길이를 봐서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다 못했고 오늘 각하의 자원 얘기도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사라에서 막 계속 자원을 파고 계세요. 바다에서도 파고. 근데 자원에서 팠다, 자위에서 팠다. 이게 참. 근데 이제 각하의 자원 외교는 각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형은 마일리지 측정용이랑 형은 제 파일에선 등장 안 하고 그래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여기는 또 누구죠? 지금 그 전 차관이야, 부의장. 차관이요. 부의장 국회 부의장 때 이 상득의 보좌관이죠. 보좌관이시죠. 그러니까 뭐 그 형님이 꽂아놓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영수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영수 씨는 KMDC, 즉 이번에 민주당에서 삼화저축 돈 24억을 이영수를 통해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그 이영수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슈퍼스타들 등장하는. 슈퍼스타들 다 등장합니다. 저는 최규선 씨 등장시킬게요. 그리고 또 미래위원회 곽승준 등장합니다. 아들 곽승준 등장합니다. 네, 곽승준 씨 이게 나가라는데요. 이게 뭐야 맨날. 아니 나한테 장자연 준비 잘해오라는데 준비 잘해왔는데 못 자르고 이거. 아니 내가 준비는 잘했는데 자랑을 좀 조금만 하면 돼. 아니 우리 클로징 멘트가 시간을 줘야 그래도. 의원님이 너무 길게 해서 자랑을. 그랬어요? 네. 그거 뭐 정상적인 얘기였을 할 수 없어. 씨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자원외교 그리고 장자연 사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것도 해야죠. 영리병원. 영리병원 뭐 앞으로 할 거 많으니까. 너무 많은 아이템을 주시는 각하한테 감사해야 될지 눈물이 나고 있어요. 화수분이야. 화수분. 자 그러면 여기서 클로징 멘트 할 시간 다 줘야 돼 이제. 빨리. 공도 하려고요 또? 나가라. 빨리 하세요 그러면. 10초 이내. 저는 지금까지 노원구 공무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였는데요. 오늘 우리 집사람 생일이어서 여보 사랑해. 우리는 나머지니까 끝내자고요.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